안녕하세요. 행복주치기 선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2020년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2020년도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보면요. 첫 번째는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변경사항은 2019년 10월 1일자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알면 되시고, 구직급여 지급 수준 인상을 보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 인상됐습니다.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이를 산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퇴사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퇴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유가 발생했죠. 그날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있습니다. 그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 임금인데요. 50에서 60%로 10%가 인상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및 차등 구간 단순화입니다. 기존보다 30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90일에서 240일, 3개월에서 8개월을 실업급여 받는 기간, 구직급여 받는 기간이 3개월에서 8개월이었던 것이 30일이 연장이 돼서 4개월에서 9개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내가 월급으로 받는 형태의 근로자들이 그렇게 됐고, 자영업자들은 90일에서 180일이었거든요. 3개월에서 6개월이었죠. 근데 120일에서 210일, 그러니까 4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일이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30세 미만, 30대 이상, 50세 미만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이전보다 60일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연령 및 가입기간이 30세 미만,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에서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했고,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 이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짜가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2019년 10월 1일자로 50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30세 이상 50세 미만 요게 하나로 어떻게 50세 미만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합쳐졌단 말이 그 말이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이전보다 60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게 50세 미만으로 하나로 합쳐지고 50세 이상은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30일 연장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일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240일까지 120일에서 270일까지 50세 미만일 때는 이렇게, 50세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령은 만 나이로 하죠. 만으로 하고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 나이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30일에서 50세를 하나로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지급 일수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 실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용 안정망을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가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다 이원화됐죠. 이렇게 3개로 분류했던 거를 이렇게 2개로 분류하고, 그리고 그 일수도 30일 이상씩 연장을 해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 실직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겠죠. 최대 지급 일수도 많아지고 고용 안정망도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바뀐 상황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한액 자체가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게 80%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10% 내려간 거죠. 그러면 이제 상한액이 1인에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20원인데 근데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을 90에서 80%로 하향을 하니까 최저시급 받는 소급자들이 이게 최저임금, 최저시급보다 더 낮아지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한액이 6120원인 이거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한액이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했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자들이 80%로 하향했을 때 최저시급보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작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6120원 이 현행 하한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한액 1일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이 6120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용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 일수를 산정하잖아요. 그걸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180일 중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죠. 18개월 동안에 90일 이상 일용 근로로. 근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15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보통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일용 근로 일수가 180일에 90일이었던 것이 18개월에 90일,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에 90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일용 근로 일수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죠. 그래서 이제 일용 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일 때는 근로자 기준 기간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18개월에 180일 이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18개월에 180일 이상을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인 이 근로자들이 18개월 동안 했을 때 최대 156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만족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24개월로 변경돼서 180일 이상 변경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직 확인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실업급여 신청하러 올 때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 신고서하고 이직 확인서를 넣게 되는데 이직 확인서 접수제를 폐지했어요. 해서 직업 안정기간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만 제출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은 됐지만 이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센터마다 받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변경 사항에는 접수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수급 강화, 부정수급액을 반환 독촉을 받았어요. 근데 이행을 안 했다거나, 그 다음에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했다거나, 2인 이상 공모해서 부정수급을 하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사업주한테 권고사직으로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것도 부정수급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본인이 퇴직한 사유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적으셔서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1번은 이제 그거였어요. 지급 수준이 인상되었죠.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이 50에서 60%로 인상되었고, 그리고 2번은 이제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어떻게? 30일로. 그 다음에 차등 구간이 단순화되었죠. 30, 50, 50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뭉뚱그려 이원화되어서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단순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최저임금액을 90에서 80%로 하향되었지만 최저시급 받는 소급자들이 그거보다 더 적게,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나올 것 때문에 하한액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일수가 180일에서 90일
180일에서 90일이었던 게 18개월에서 90일로 변경되었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에서 90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18개월에 180일 이상인 것이 24개월에서 180일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그 다음 이직항에서 접수제가 폐지되어서 직업 안정기간의 장애 필요시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 다음 부정수급이 강화되었다 라는 게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이게 적용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